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유머는 위트와는 달리 날카롭지 않으며 풍자처럼 잔인하지 않다. 위트는 남을 보고 웃지만 유머는 남과 같이 웃는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께서 유머의 기능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는 정제되지 못한 말의 표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 종북 좌파, 괴물 집단 막말 파문에 이어서 최근에는 한일 무역 이슈 갈등을 둘러싸고 의병과 죽창이란 단어가 소환되고 일본 정부의 꽃놀이 패까지 언급됐습니다. 급기야 거북선의 세월호 이미지까지 겹쳐졌고 관련 댓글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에 이런 게 유머라는 반응까지 올라왔다고 하지요.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권의 논평에 유머와 위트는 실종됐고 그 흔하디 흔하다는 썰렁한 아재 개그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있다면 상대에 대한 꼬투리 잡기식 비난, 흠집 내기식 공격, 팩트에 어긋날 경우 궤변식 말 바꾸기가 난무할 뿐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위트도 함께 웃는 유머도 없는, 그래서 공감도 동의도 얻지 못하는 정치권의 막말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칼 폴란이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막말은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정치권의 대표 선수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1년 4개월 만입니다. 깊은 사고 속에서 숙성된 말의 감동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품격을 잃지 않는 대화 속에서 정파를 초월한 대일, 대응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만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연다. 이 계획입니다. 네네.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쟁의권을 지금 확보를 해서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인원 약 7만 명 정도로 이 민주노총 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그 가운데서 대략 5만 명 정도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외부의 그 관측도 있습니다. 우선 그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같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자, 이번 총파업의 명분은 노동법 계약 저지와 기본권, 그러니까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입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없나요? 있습니다. 네네. 1만 원 공약, 폐기 이 부분 또 비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 또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우도 교육당국하고 교섭이 일단 중단이 됐거든요. 네네. 오늘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한국노총 소속 그 위원들까지 전원 사퇴를 했고요. 예.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그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합니다. 네. 오후 4시부터 일단 2시간 일정인데요. 네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동에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합의문 반드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어찌됐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로부터 일단 보고도 청취를 한다 그럽니다. 그 이외에 이제 회동 의제는 이번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한 얘기, 추경안 관련한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대북정책, 또 당장 그 국회에서는 현안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 문제. 예. 또 좀 소수 야당 쪽에서는 선거제 개혁 부분도 언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동 얘기는 없습니다. 뭐 그런데 만나신 김에 뭐 1대1로 만나서 또 따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심사를 했고 단일안 도출까지 했습니다. 네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이 본회의 일정 합의하고 연결하면서 불발이 됐어요. 예. 이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이라도 사실은 이 여야 5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회동 전에 이런 것이 나와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속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미일 3국 유대와 공조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어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빠르네요. 예. 이 연관된 이슈인데요. 일본 정부가 그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관련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이게 관심사인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그 8월 중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또 내놓을지 이게 이제 현재 관심사입니다. 예. 가장 유력한 것은 그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강제징용 문제를 제소하는 것. 이게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사가 어렵거든요. 예. 일본 언론도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제소 여부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울질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이 21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좀 그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 뭔가 좀 기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본이 조금 물러서야 것으로 봅니다. 예. 한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좀 다소 주춤주춤하는 듯한 모습도 그렇다고 있는 것 해서 같습니다. 뭐 지금 외교전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예. 더 강력히 밀어붙여야죠. 당분간은. 예. 오늘 저녁에 회동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한일 문제의 풀리는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에 갖는 회동이죠. 특히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이번 그 청와대 회동은 일본 수출 그 규제, 무역 보복에 대한 그 대응책이 네네. 절실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라는 대승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저희는 외교적 문제로 인해서 비화된 그 사태가 경제적인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본이 빨리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실마리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쥐고 계십니다. 네네. 외교적 해법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보관에 따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그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고까지 인식되는 이 심각한 경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형식과 또 의제의 구애됨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드릴 생각입니다. 네네. 그동안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두고서 좀 나름 청와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좀 바뀌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돼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것인지요? 민생투쟁 대장정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희가 들은 것은 살려달라는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기조에 명백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형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1대1 회담을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 이후에도 청와대가 답을 안 주고 있는 사이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그 경제 보복 문제까지도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양국 간의 그 감정 대립이나 어떤 그 반일 또 일본에서는 혐한 그리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살고 그야말로 경제가 사는 길을 위해서는 빨리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네.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가 지금 민주당에서 조직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경제 침략 특위 그 이름이 그렇게 경제 침략 특위라고 붙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얼마나 그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지야 뭐 각 당이 다 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해법과 그리고 이 양국 간의 무너진 신뢰 그리고 우호를 회복시키는 방향이 결국에 궁극적인 대책이 될 것인데요. 저희는 그 황교안 대표가 이미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그런 그 대책에도 저희가 당내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 그리고 국회 내에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같은 것들을 이미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국회의 역할이 초당적 협력이나 여러 가지 그 제반 여건들에 대한 그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키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정말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정말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잘 이걸 어우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강구해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대통령께서 쥐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과 관련된 한국당의 뭐 우려 또는 지적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경고라는 단어까지도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 뭐 우려하시는 바가 누구보다도 크시겠죠. 이 사태에 대해서. 네네. 그러나 그 우려하시는 바를 그렇게 대통령께서 최일선에서 그 상대국과 이런 그 강대강 대치로 대통령의 그런 그 언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실무자들이 긴밀하게 상호 조율도 하고 어떤 보관도 강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이 양국 간에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신뢰가 무너졌고 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 배제가 되는 그 사태에 이르렀는지를 이 길을 잘 찾아서 그 문제를 틀어쥐고 이걸 담판을 짚고 해결하는 데 있고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기타 이 국가들의 협력까지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감정적인 어떤 그 대응이나 발언은 좀 자제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올바른 그런 그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국의 현역 지금 언급하셔서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한일 간 갈등 해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양국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좀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함께 이 지금 그 무역 보복, 경제 보복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중 패권 그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기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교라인 교체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그 차관보가 밝힌 그 정도의 언급만 해도 지금 정말 이 사태 속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지금처럼 사실 나빴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이 이야기가 어떤 한국에 그 대한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미국이 이 미중 그러니까 미일 또 한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미일 관계는 역사상 최고로 가깝다 그러고 이게 또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정부가 아주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그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이 대책 없이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최재성 의원 같은 방식의 사고와 발언이 참 별로 이 사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반일 감정을 좀 자극시키는 듯한 이런 그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이 국민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와 일본에 대한 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그 미움 이런 것들을 국내 정치에 끌어다가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게다가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그 우려와 어떤 조언, 비판 이런 것들을 분열이다. 일본을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떠한 비판 제기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제는 그것을 풀어야 될 책임이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 있는 것이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해법의 방향성이나 기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오히려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 쪽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론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특정 언론사 관련 보도 관련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도 이 수출 규제, 양국 간 갈등 상황 빚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일본어판으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국 민정수석은 우선 인사검증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죽창가를 올리지 않나.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본인이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네네. 정말 좀 본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청와대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분은 빨리 문재인 정권에서 좀 내려와 주시는 것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언론에서의 그 우려와 조언과 비판 이런 것들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프더라도 이것을 용인할 부분은 용인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일각의 그런 자기네 정치만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일본 전체의 목소리다라고 보면 안 되듯이 네네. 또 일본의 어떤 그 언론의 기류를 일본 전체 국민의 기류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듯이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착안하는 데에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그런 논조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가치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다. 그런 합리성의 범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이렇게 민정수석이라는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국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각의 그 외신의 평가를 보도한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느니 어떤 그 매국적 행위에 가깝다라는 이런 거를 더불어민주당 공당의 대변인의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네네. 이런 거는 심각하게 그동안 그 인권, 표현의 자유를 주창해온 이 정권의 기류에도 반하는 것이고 이 정권을 떠나서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그야말로 어떤 그 매도, 권력의 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 언론을 위축시키고 심각한 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앞서 1부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서 제1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이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그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어제 오후부터 그 관련 주요 당직자와 당대표가 함께 했었고요. 오늘 네네. 오전 중에도 사전 준비 관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대책이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나 지금 그 국가적 현안으로 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외교적 현안 및 그 우리 산업에 대한 관련 지원 대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초당적 협력을 여야 지도부 모두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꼭 논의되어야 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관련 산업계,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 분야에 그와 관련된 우리 산업 분야나 또는 이 삼성을 비롯한 우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 단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의
이 초당적인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다소 분산된 듯이 비춰지는 것이 도리어 일본 정부에게 그 힘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각 당이 함께 공동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보다 일본 정부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함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본에게 건네게 될 초당적인 메시지 뭐 말씀하셔서요. 좀 뒤에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한국 내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보도 거명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보도에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애국심을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다만 사실 관련된 보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지금 중앙일보 두 개의 언론사를 지금 분명하게 거론이 됐는데, 네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16일 오전에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라든지 민족문제연구소, 그다음에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그 언론단체 등이 조선일보 사업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현 국면에서 도리어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 그것도 일종의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내 사설과 달리 제목을 좀 더 악의적으로 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채보상, 그러니까 7월 15일자 조선일보인데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목을 바꿨냐면 일본어판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일본의 독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베 정부가 더 잘하고 있고 마치 우리 한국 정부가 이 문제 외교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더 감정적 민족적 정서에만 기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네네. 중앙일보 역시 비슷한 야후제편 국제뉴스면에 그런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은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는 수출 규제 외교장에 나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날 뭐라고 했냐면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이런 칼럼까지 올리고 있어요. 일본어판으로요. 예. 이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바로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전희경 한국당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 같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희는 찍혀서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유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 이름을 안 하고 이러한 언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문제가 없는 건죠. 저는 문제가 된다면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로 논의를 해야지, 네네. 특정 언론사를 거론했다로 문제가 된다 아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잘못이 된 언론을 분명히 얘기해서 그 언론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이 뒤로 거래를 하거나 언론사하고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이 압력을 비공개적으로 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저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일종의 언론사 내부의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치권에서만 서로 봐주기, 담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침묵의 카르텔과 담합도 저는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언론의 논조가 결국에는 여론을 통해서 걸러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정부 쪽에서 이 같은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지적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특정 언론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대변인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저는 그것이 분명하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분에 인해서 서로를 피해간다는 것은 약간 좀 저는 도리어도 그런 것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정부가
공개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자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 검증받는 것이고요. 여론을 통해서 정부 역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의 검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서로 거래하거나 담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지, 만약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여당에서 언론사에 전화를 하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예. 저는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공론화시켜서 논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정상적인 서로 간의 의견 수렴이고 여론 형성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대일 강경 발언 기조라는 표현은 사실 대일 강경 발언 기조라기보다는 정부 측의 강한 입장 표명,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도 저는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지, 마치 이것을 강경 기조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포괄적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촉발된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질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미래에서의 한일 간의 경쟁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한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대일본 대일본에 대한 산업의존,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라든지 어떤 무역 다변화 또는, 국내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자금률을 높이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특사 파견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문제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대화에도 현재로서 응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통령께서는 6월 달에 있었던 G20 오사카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타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대화 자체를 회피한 것은 아베 총리였고, 아베 총리가 결국은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이끌어가기 위한, 이미 그런 내부적 결론을 갖고 우리하기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당국 간 회담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된다면 반드시 특사든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대화 연결을 통해서라도 한일 간의 관계는 대화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우려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특히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매우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엘 지금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지금 방안을 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오면서 아마 일본과 한국 정부 관계자를 다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문제가 조기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아마 미국 측은 주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이 응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그다음에 최근에 한반도의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국제무역 질서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책특권, 2번 공책특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